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잇따라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가의 97% 선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품의 원가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 제품 가격 조정 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재 가격 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또 개장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초반에 나왔습니다. 2100선을 넘어서면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가 싶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까지 보여줬는데요. 외국계의 매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 초반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81.7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4% 정도 올랐는데요. 제가 앞에서 낙폭을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 상승폭이 좀 대단했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1% 중반대에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보다 되레 밀리는 모습이 많이 관측이 됐습니다. 0.47% 수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 오르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40전 정도 내렸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만이 열렸는데요. 0.4% 열렸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휴장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고점을 또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M&A 관련 호재도 있었고요. 소비자 신용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 경제 지표 또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네. 뉴욕 증시가 잇따라 전해진 기업들의 인수 합병 소식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소비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집트 사태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69.48포인트, 0.57% 오른 12,161.63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8.18포인트, 0.62% 상승한 1319.05에 나스닥 지수는 14.69포인트, 0.53% 오른 2783.9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008년 6월 이후, 나스닥 지수는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다우 지수는 2월 들어 이날까지 2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기업들의 M&A 소식 저희가 앞에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날 개장 전부터 M&A 재료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전자장비업체인 데너허는 의료진단 장비업체인 베크만 쿨터를 6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베크만 1주당 83.5달러에 해당하며 지난 4일 베크만의 종가보다 11% 높은 가격입니다. 데너허의 주가는 2.13%, 베크만은 9.88%가 상승했습니다. 또 해양석유 개발 업체인 엔스코는 동종업계의 프라이드 인터내셔널을 인수합니다. 총 인수 대금은 73억 달러로 프라이드 한 주당 41.6달러 꼴입니다. 합병 회사는 세계 2위의 해양석유 개발 업체가 됩니다. 엔스코의 주가는 4.2% 빠졌지만 프라이드는 16% 급등했습니다. 또 인터넷 기업인 AOL은 진보적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를 3억 1,5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네, 경제 회복 기대감에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등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웰스 파고, 골드만삭스도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1월 여객 수송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항공주 역시 사우스웨스트가 2.6% 상승하는 등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호전된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장난감 업체인 하스브로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99센트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92센트를 웃돌았습니다. 하스브로의 주가는 1.85%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금속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는 1.05% 상승했습니다. 쉐브론과 엑스모빌 등 석유업체들도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용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꽤 많이 나왔죠? 네네. 이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보다 3.0% 증가한 2조 4,100억 달러로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가 규모는 61억 달러로 당초 예상치였던 20억 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부문별로는 신용카드 소비 등 회전 신용이 23억 달러 증가해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자동차 대출, 학자금 융자 등의 비회전 신용 역시 38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신용의 증가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네, 상품 시장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1.7% 정도 내렸죠? 네네. 국제 유가가 이집트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55달러, 1.74% 빠진 87.48달러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1월 2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날 최대 야권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제야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개헌위원회 구성과 비상계엄 해제, 정치범 석방, 언론의 자유보장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값도 이틀째 내렸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 대비 온스당 80센트, 0.1% 내린 1,34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시장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놀라웠어요. 대형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네, 연휴 기간에 해외 증시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시장 초반은 갭상승으로 해서 2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강세장이 연출이 됐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외국인 쪽이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그런 시장을 좀 연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게 100만 원이 넘어갔었지만 네네. 종가는 종가는 10,000원 이상 하락하는 종가를 좀 만들어내면서 시장 하락에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인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로 좀 살펴봐도 좀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어제 그래도 좀 상승분은 반납을 했지만 네네. 종가상 그래도 상승을 좀 이어가는 듯한 시장 분위기는 연결이 된 걸로 인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안도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어제 해외 시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전반적인 좀 상승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 좀 이어갈 걸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이 변수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2100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올라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좀 진통 과정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중에는 잠깐 2100포인트가 좀 보이긴 하겠지만은 종가상 2100포인트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걸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휴 이후에 시장들의 눈치 보기 장세,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가지고 시장에 매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 여러 가지 변수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이번 주에 있을 금통역 옵션 만기일,
이런 영향권들도 이제 시장에서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고 어제 은행주들이 올려왔던 부분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가 어떻게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좀 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좀 되겠습니다. 네.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업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보험주를 비롯한 금융주 쪽으로 시선이 몰리게 되는데 이 보험주에 대한 접근 어떻습니까? 1월 달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장중에 보험주들이 한번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 기억 속에서는 그 다음 날인가에서 바로 그 가격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었던 걸 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전반적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반면에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이벤트 말고는 그렇게 뭐 크게 이어갈 수 있는 자체 모멘텀이 좀 없는 걸로 좀 판단을 해서 보험업종보다는 금리 인상 변수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했을 경우에 은행업종이 조금 더 보험업종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좀 그릴 걸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2011년 업종 전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후로 해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도 속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실적들은 어느 정도면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크게 그렇게 변동이 될 부분은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대손 충당금 부분들, 은행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았던 게 대손 충당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 3분기 때까지 상당히 많이 좀 누적을 좀 해놓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 부분에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덜 주게 되면은 은행 업종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관찰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뭐 유효해 보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전략을 한번 여기에 맞춰서 세워봐야 되겠죠. 분위기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또 개인들의 매물이 꽤 나오기도 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는 올랐지만 심리적으로 느끼기에는 장이 좀 빠진 걸로 좀 느낄 수가 있을 걸로 좀 됩니다. 워낙 갭 상승이 워낙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장중 낙폭이 좀 큰 걸로 인식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종가는 오른 걸로 또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기조 속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대형주 종목들도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다시 내려오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20만 원 언저리 근접하게 되면 다시 좀 하락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박스권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에 대해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박스권 내에서 매매 전략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연초에는 약간 반짝했지만 다시 코스닥 시장이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시장은 다시 코스피 시장이 업종 대표주로 넘어왔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로 좀 집중을 하시라고 오늘 전략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그런데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상위 종목군들 봐도 몇몇 종목들을 빼고는 상승세도 꽤 나왔고요. 이 흐름 단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는 1월 달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작년 연말부터 올해는 코스닥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좀 시세 분출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대치를 가지고 2011년을 맞이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1월 초에 상당히 좀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었지만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연휴 이후에 어제 뭐 첫 거래일 들어오고 나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왔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어제는 코스피 시장 자체가 갭 상승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부분에서 체감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좋게 느껴졌을 뿐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걸로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찾기에는 훨씬 좋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해 보이긴 해도 미묘한 차이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정체된 듯한 움직임. 오히려 코스닥은 좀 아래로 내려갔다가 살짝 위로 고개만 살짝 치켜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이 좀 더 힘이 남아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도 이 다수의 전문가분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 우세를 했는데 그렇다면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지수가 긍정적인 마인드는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네네. 한 2월달 정도는 장이 한 2,100포인트 언저리권에서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뭐 한 20%에서 30%권 유지를 좀 하면서 네네. 대형 종목들이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라고 현금 비중은 한 20-30%는 조준이 좀 유지를 하면서 네네. 그리고 지수 낙폭이 좀 나았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한 10% 안쪽으로 좀 줄이면서 대형주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 그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한 20-30%까지 늘리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2월달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네네. 수익률을 좀 찾기에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설 이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그때도 당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수익률을 그러면 어느 선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10% 아래쪽, 그러니까 한 자릿수 후반선에서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시각은 변화가 없습니까? 예, 지금도 그런 시각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형주를 제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이제 2,100포인트 언저리권에서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 종목들이 10% 올라가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상승 분위기는 크게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률은 제가 6에서 한 8%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느 정도 그 정도 목표 수익률 잡아놓고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네. 가장 좋은 지금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시나리오 저희가 또 종목에 적용을 시켜보면 더 좋겠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지금 고려아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이 33만원권에서 30만원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어제 좀 올라오는 어제 시장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이 종목은 종가 고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이 좀 시장 기대치를 좀 언더퍼폼을 좀 하면서 이런 실망감이 안겨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08년부터 공장 이런 보수공사들이 좀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말로 해서 보수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증설공사도 2월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액 증대 부분이 현실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신흥국들이 지금 경제 성장이 나오면서 최근에 수요 증권에 내놓고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연결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네네. 2011년 분기별 영업이익이 대략 한 1,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간 이익이 한 6천억, 7천억 네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올랐지만 5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가능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걸로 봐서 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같이 쌍크림 매수도 들어온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고려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은 마무리 국면에서 2월 달은 제가 기간 조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강하게 갭상승이 나오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종목을 밑에다 받쳐놓고 사신다는 전략을 좀 가지시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3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31만 1,500원인데요. 그렇게 밑에서 많이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는 않아서 제가 31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목표가는 11월 달, 작년 11월 달 고점이었던 33만 2천원권 1차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월 1일 날 장중 저점이었던 29만 7천원, 장중 하이를 하게 되면 좀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최근에 저점을 천천히 높여가고 있고 차트 그림도 상당히 좋은 걸로 좀 판단이 돼서 종목은 좀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려에 좀 관심 가지시고 오늘 한번 매수 전략 한번 병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 아이언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을 하신 대로 상크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 밑에서 받쳐주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려 아이언 살펴봤고요. 저희가 설 이전에 살펴봤었던 종목 중에 가장 최근에 살펴봤었던 게 삼성테크인입니다. 삼성테크인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고 현재 위치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지금 뭐 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에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만 원권은 깨지 않을 걸 예상을 하고 매수를 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좀 바닥 따지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가격이 뭐 많이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빨리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 매기가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돼서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좀만 더 기다려 보시면 올라올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워낙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상승이 좀 있을 걸로 기대는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종목을 좀 교체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올라올 거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자. 삼성테크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저희가 고려아이언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이후 처음으로 전화 연결을 하는데요. 예, 예. 먼저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영남제분, 네. 그리고 하림홀딩스 이렇게 살펴봤는데 주가가 좀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제분 하림홀딩스인데요. 뭐 국제 소맥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국내 제분업계가 딜레마에 빠졌고 또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가격 인상에 나선다라고 하는 제분업계의 방침 이런 부분이 좀 호재성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영남제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3,000원 매수 추천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월 7일 어제 3,435원 종가가 마감이 됐고요. 또 장중 고점을 보면 또 3,560원까지 터치하는 시세 탄력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하면 뭐 한 18.6% 정도 수익률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글쎄요, 물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 또 뭐 두부 가격도 뭐 9.1% 상승했다. 밀가루 뭐 6.6%, 설탕 값도 뭐 3.1%. 이런 뭐 설 명절과 관련된 상품이 일제히 설 이후에도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제분 저는 좀 추가로 매수하거나 또는 뭐 신규 매수 또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뭐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밀가루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잠재적 그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뉴스상으로 뭐 공식적으로 제분업계에서의 그 발표 뭐 이런 부분이 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요. 재차 매수하게 되면은 3,350원 정도, 3,350원 정도 재차 추가 매수를 권유를 좀 해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한 3,880원, 뭐 지난 10월 19일입니다. 2010년도 고점이 3,880원이었죠. 그래서 거기 고점까지 목표로 해서 홀딩을 해보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가 한 15% 정도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신 분도 홀딩, 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분도 3,350원 정도로의 추가 매수, 또 홀딩 한 15% 정도 추가 매수 목표 상승 좀 이렇게 좀 권유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림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첫 거래일 신규 상장 종목이나 거래 정지 이후에 뭐 첫 거래되는 종목, 이 종목들은 매매 관점을 그 첫 봉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거래되는 3분 차트에서요, 딱 6분만 보자. 3분 차트에서 첫 봉이 양봉이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고, 음봉이면 일단 매도 또는 관망 관점의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림홀딩스가 첫 봉이 그날 음봉이 났어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두 번째 봉이 살짝 그 음봉을 넘기는 그런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이 안 났고요. 그래서 첫 봉 3분만 기다려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의 그 약간 뭐 틈새적인 테크니컬 매매 기법인데요. 항상 신규 상장 종목이나 뭐 액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주사 분할 이런 종목에 재거래되는 첫날은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종목을 대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봉에서 이것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세도 안 났죠. 근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주회사하고 사업부서인 하림하고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주회사나 사업부서인 그 계열사 이렇게 분리가 되면 주가 동향이 두 개로 분리된 기업이 한쪽이 상승을 하면 한쪽은 하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한쪽은 수혜를 보고요. 말하자면 알짜배기 사업부서만 가져감으로 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상승 효과를 나오고, 아니면 알짜배기의 수익성이 약한 그 부서만 구조조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쪽 부서는 또 약세로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해서 아직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측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하림홀딩스는 일단 약세가 마감이 된 것 같고, 다만 3월 24일 날 3월 중에 하림 사업부서로서 분리된 하림이 또 재상장을 하거든요. 하림은 제가 볼 때 시세 상승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한 부분은 3월 달에 하림이 재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타겟으로 해서 매매 관점을 잡아봐도 좋겠습니다. 매매 관점은 첫 봉에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네. 3분 설정 이렇게 하면 또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뉴스 간단하게 그냥 단일 뉴스에 해당하는 단일 종목 이렇게만 설정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로야구 제9단 창단 여부가 결정된다. 오늘 결정된다. NC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NC소프트가 야구단 창단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신생구단 창단 기업과 연고지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NC소프트가 야구단의 주인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NC소프트가 좀 약세였어요. 어떤 그 신작 출시 연기에 대한 우려감, 또 야구단 창단 관련해서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8% 그 이제 약세 불확실성이 해수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한 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상승 이유로 추가가 됐습니다만, 리니지 1, 2에 대한 올해 2분기에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런 내용하고요. 아이온 3.0 하반기에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길워드2는 오늘 11월 오픈 데이터 테스트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보니까 NC소프트에 대한 그 매수 추천, 각 증권사의 매수 추천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동부에서도 올라왔고요. 신한금융에서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매수 가격은요. 20만 8천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NC소프트가 어제 21만 500원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에서 약간 지금 뭐 한 살짝 플러스는 좀 들어오는데요. 21만 4천 원 들어오거든요. 네. 21만 원 이하 가격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 한 작년 12월부터 해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보고 있어요. 오리동 평선을 보면 다중바닥을 형성한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거래량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분출을 했다가 탄력을 줄여다 되밀리고요. 그래서 어제 완전히 확인을 하는 거래량 분출, 그다음에 다중바닥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121선 저항 돌파 가능. 121선이 한 23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살짝 돌파하는 지점까지 한 23만 9천 원, 15% 정도 목표로 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 단일 종목, 단일 뉴스에 단일 종목 한 개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NC소프트 오늘 신생 야구단 창단과 관련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NC소프트의 주가 또 어떻게 향방이 갈릴지 그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바라보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강한 흐름이 나왔고 후반부에도 왠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어제 장 초반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연출이 될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시장 상황 자체 동시효과 때에는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요.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세 출발했네요. 0.4%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100만 원을 훌쩍 뛰어 넣으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외국계 쪽에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1%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5%까지 밀리면서 점차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코는 0.1%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제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오늘 역시 강세네요.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 0.5%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3%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중공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LG화학이 보합권이고요. 신한지주 0.5%, KB금융 1.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9% 오르고 있는데요. 보험주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또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보험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3% 오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LG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각각 강보합이고요. SK텔레콤은 움직임이 없죠. 롯데쇼핑 0.3%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1%, S-오일 1.8% 오르고 있습니다. S-오일의 상승세 무섭죠. 현대제철은 1.8%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이소폭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 0.8%, KT와 삼성전기 각각 0.3에서 0.6% 오르고 있습니다. NHN은 0.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9.7포인트 오르면서 2091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 오르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쪽 동력이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0.4%, 서울반도체 역시 그와 비슷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CO쇼핑과 SK브로드밴드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어제 많이 올랐었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계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포스코 ICT 0.3%, OCI 머티리얼즈 0.7% 오르고 있습니다. 담과 동서 각각 강세고요. SFA는 0.6% 내리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스 GS홈쇼핑 강세고요. 태웅이 초강세죠. 4.1%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보합권이고요. 포스코캠텍이 약보합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덕산하이메탈, 성화이텍 강세인데요. 덕산하이메탈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AM, OLED 관련주들이 어제 초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컴즈 0.6%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토, 성광밴드, 젠백스까지 흐름 양호하고요.
하나투어는 1%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포코는 2% 밀리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강세죠. 35,000원 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2.1%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성룡광정투자, 실리콘웍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긴 좋습니다. 어제보다는 동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전일에 이어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포인트가량 오른 20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가량 오른 53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23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외국인의 적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장비, 기계, 건설, 철강, 금속 업종이 1% 이상의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운수상고, 증권, 금융 업종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은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비금속 광물,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황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제 갑자기 또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낳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장은 또 어떤 모습이 이어질까요? 네. 설 연휴 이전에는 다소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이제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고 우려감을 자극했던 이집트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 점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의 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10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상이 우려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가파른 원화 강세가 그동안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일부 수출주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이머징 아시아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고요. 또 금리와 환율 등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 지표들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수뿐 아니라 종목별로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선진국 증시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코스피 2070에서 2120선 전후의 등락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9일 개장하는 중국 증시와 11일 금통위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투자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 내용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챙겨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환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올 들어 처음으로 1110원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뉴욕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전망 어떤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은 강한 역의 환율을 반영하여서 1106원에 개파락 개장한 환율은 장초에는 역의 매도로 1104원으로 저점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결제와 그 주식 역송금 수요도 장 후반에는 증시의 상승폭 축소와 쇼커버링으로 1109.2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전일 대비 9.4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 수익률 상승 속에서 미 달러는 유로화와 엔화에는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여타 주요 통화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여객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금융시장의 호재를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04원에 개장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1100원대 밑에서 개장을 해서 1100원대에서 개장을 하여서 현재는 1100원 초반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4일 발표된 세계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시 개입에 대해서 비교적 강도 높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원화 지지를 위한 환시 개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외환 보유액이 2010년 급증을 했으며 또 이 시기 한국의 순 개입 규모가 외환 보유액 순 증가액
860억 달러보다 좀 많고 한국은행의 선물시장에서의 운용, 또 미 연준과의 통화수합 운용, KIC의 외환 보유액이 빠져나간 점 등을 고려를 할 때 환시 개입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2009년 비슷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2009년 보고서에 비해서 더 자세하고 강도 높은 지적이고 또 보고서의 여타국들보다도 강도 높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를 하고 있지만은 이례적인 지적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인플레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외환 당국의 공격적 환시 개입은 좀 자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랠리 분위기와 위안화의 초강세, 또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상 기대, 또 미 재무부의 환시 개입 지적에 따른 우리 당국의 환시 개입 약화 가능성 등으로 여계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100원이라는 레벨에 대한 그 부담과 또 순매수가 현격히 약화된 증시 외국인, 꾸준한 결제 등으로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듯 보입니다. 금일은 1,100원의 지지력 테스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채권 시장 역시 금통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동결 의견도 팽팽히 나오고 있고요. 이 재료가 좀 나와야지만이 방향성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또 했어요. 종합해 볼까요? 네, 어제는 연휴 기간 중에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이 개파락 개장하는 등 약세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국고채 입찰 부진으로 국고 3년물이 11개월 만에 4.0% 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중기 영역대를 중심으로 전 영역에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고용 개선 기대와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저가 매수가 상충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채권시장은 단기 가격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에 일단은 강세 개장을 하였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의 급등으로 2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압력이 급격히 증대가 된 가운데 시장금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고 3년물이 11개월 만에 4.0%를 상향 돌파하면서 국고 3년과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도 작년 11월 금리 인상 직전의 수준인 130pp대로 급격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격 메리트의 부각과 또 기관의 자금 집행 대기에도 불구하고 대내외로 산재된 악재로 인해서 2월 금통위에서의 정책 불확실성 해소 확인 전까지는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금일 채권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102포인트의 그 절대 레벨 붕괴에 따라서 개장 초 반발 매수세로 102포인트의 재상향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올해 주요 매도 주체인 은행과 외국인의 투기적 매도 수요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장중에는 반등폭을 제한시키는 가운데 시세의 추세 하락 압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코스닥이 장 초반에 하락 추세였는데 이게 또 역전이 됐었고요. 지금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내림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우선 현재 현무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전일 그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현무시장에서 25억가량 지금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8억, 기관이 1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1300계약, 기관이 260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일 강세를 나타냈던 철강, 자동차, 금융주들이 강보합거리면서 일단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특징주로서 기존 게임의 매출 안정세와 신규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기대감으로 7% 이상 급등했던 NC소프트가 금일 역시 강보합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업종별 움직임까지 짚어주셨는데 참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제도 흐름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흐름까지도 나왔었는데 오늘장 어떤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시장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일 코스피 시장은 그동안 이집트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3거래일 연속 1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나타냈던 외국인이 운수장비,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소폭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 역시 오후 들어 순매수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금융업과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증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절대적 가격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국내 증시의 가격 부담 증대로 인해 외국인 매수도 약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긴축과 유로 재정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월 증시를 움직일 호재로서는 미국의 경기 개선과 국내의 유동성 유입 등을 들 수 있겠고 악재로서는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와 중국의 긴축, 유로 재정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2월에도 미국의 경기 개선과 중국의 높은 성장으로 대외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절대적인 가격 부담으로 2월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에서 2150포인트 선의 박스권에서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 상승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월에는 IT와 경기 소비재, 에너지 섹터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GS, SK 이노베이션 등의 세컨더리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을 또 찝어주셨고요. 이 업종 소개를 또 간략히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금융센터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0.1% 내리고 있고요. 2077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533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또 1,100원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1,103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마켓은 센정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그냥 종목명만 남기시지 마시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런 내용 함께 써주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들은 이 종목 어떨까요? 라고 저희에게 정보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